낯선 시골길, 빗줄기가 쏟아지고 순애는 발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거 아냐? 순애는 절망적으로 속삭입니다. 장바구니는 흙탕물에 젖어 굴러가고 순애의 손끝은 떨리고 있어요. 그때 어둠 저편에서 반짝이는 두 눈이 다가옵니다. 황갈색 털빛의 진돗개가 조용히 순애 앞에 섰습니다. 저리 가라. 제발 가라. 떨며 손을 휘젓는 순애. 그러나 개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 곁에 털썩 앉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체온에 순애의 가슴속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너도 혼자구나. 나랑 닮았네. 속삭이며 손을 내미는 순간 빗속을 가르며 술에 취한 남자 둘이 비틀대며 다가옵니다. 황구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눈빛이 번쩍입니다. 으르렁, 컹컹, 어둠을 찢는 짖음에 남자들이 당황해 뒷걸음칩니다. 얘야, 내가 날 살렸구나. 순애의 뜨거운 눈물이 빗방울과 뒤섞여 흐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흙길을 비추는 조용한 풍경 속에서 김순애 할머니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78배 나이, 주름진 손으로 마당을 쓸며 순애는 텅 빈 집을 바라봅니다. 이 집은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순애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도 이젠 나 혼자뿐이구나.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놓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1년 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의 삶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5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엄마 밥 먹어요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문을 열어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난 순애는 우물가로 향합니다. 낡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립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칩니다. 순애는 그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처럼 비치는 수면을 바라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은 순애를 이렇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순애는 혼자 먹을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예전엔 가족들 몫까지 푸짐하게 차려냈지만 이제는 작은 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으며 순애는 아들이 어렸을 적을 떠올립니다. 학교 다녀와서 엄마 배고파하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 밥을 입에 가득 넣고 볼이 빵빵해진 채 웃던 모습. 그 모든 게 어제 일 같은데 이젠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순애는 빈 방향을 자꾸 바라봅니다.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 그 공간들은 이제 그저 텅 빈 공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쉽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52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며느리. 아들을 잃은 뒤로 며느리는 시골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제사 때 의무적으로 들르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순애도 이해는 합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시에서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난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으로 갑니다. 낡은 액자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순애는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얘야, 오늘도 엄마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잘 지낸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실 순애는 매일 외롭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웃들은 명절마다 북적대는 집에서 가족들과 웃고 떠들지만 순애의 집은 늘 조용합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누군가의 저녁 준비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부러움이자 고통입니다. 순애는 영정 앞에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다는 것, 밭에 배추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 며느리도 힘들겠지.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 순애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부담을 줄까봐 망설여집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장을 보러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는 방법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합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순애처럼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합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과일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옷 파는 상인들. 순애는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삽니다. 배추 2포기, 무 1개, 두부 1모.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장을 보면서도 순애는 자꾸 가족 단위로 장을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 손을 잡고 조르는 아이, 아내와 함께 걷는 남편. 그 모습들이 순애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단골 생선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혼자 살면 혼자 와야죠. 주인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싸줍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장을 다 보고 나니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장을 보고 나서 순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 타던 버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시간표를 보려 해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버스가 도착했고 순애는 그 버스가 자신이 타야 할 버스인 줄 알고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신림리 가는 거 맞죠? 아니요, 할머니. 여기는 다른 노선이에요. 버스 기사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낯선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들판, 산, 그리고 또 다른 마을. 순애는 점점 겁이 납니다. 어디서 내려야 할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변 승객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민망해서 망설입니다. 한참을 가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님, 저 여기서 내릴게요. 버스는 낯선 마을 어귀에서 멈췄고 순애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판도 낯설고 집들도 낯설고 심지어 길의 모양새조차 낯섭니다. 순애는 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집은 어떻게 찾아가지. 순애는 장바구니를 꼭 붙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순애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발이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순애는 잠시 쉬려고 길가에 돌에 앉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순애는 길가에 돌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발은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지만 여전히 아는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애는 옷깃을 여미며 떨립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순애는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든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봅니다. 진돗개 황구 한 마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애는 움찔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낯선 곳에서 만난 떠돌이 개라니 불안합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꼭 껴안으며 몸을 움츠립니다. 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황갈색 털, 축 늘어진 귀, 그리고 맑은 눈동자. 개는 순애 앞에 멈춰 섭니다. 저리 가거라. 쉿, 쉿. 순애는 손을 휘저으며 개를 쫓으려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애를 빤히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순애는 당황합니다. 이 개는 왜 자신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걸까요? 너 주인은 어디 갔냐? 집에 가거라. 순애가 다시 말하지만 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순애 옆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순애는 어이가 없어서 개를 바라봅니다. 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애를 올려다봅니다. 묘하게도 그 눈빛이 따뜻합니다. 순애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너도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냐? 쓸쓸하구나. 순애는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개는 눈을 감으며 순애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개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개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나랑 같이 있어 줄래? 개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합니다. 순애는 빙그레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입니다. 순애는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무릎이 여전히 아픕니다. 개는 순애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은 칠흑 같습니다. 순애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대로 밤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걸까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합니다. 순애는 급히 장바구니로 머리를 가립니다. 옷은 금세 젖어들고 몸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아이고, 비까지 오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개는 순애 곁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마치 순애를 지키려는 듯 합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개를 끌어안습니다. 개의 체온이 조금이나마 추위를 막아줍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비는 점점 거세집니다. 순애는 일어서서 어딘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순애는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소리가 들리고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옵니다. 아이고. 순애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합니다. 발목을 만져보니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는 건 아닐까요? 개는 순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킁킁거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순애는 당황합니다.
얘야, 어디 가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라. 하지만 걔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떨며 앉아있는 순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걔가 다시 돌아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걔는 순애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낡은 천 조각입니다. 어디선가 주워온 것 같습니다. 순애는 그 천으로 젖은 머리를 닦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정말 영리하구나. 걔는 다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는 근처 폐가로 순애를 이끕니다. 걔는 짖으며 순애를 부릅니다. 순애는 아픈 발을 질질 끌며 걔를 따라갑니다. 폐가는 지붕이 반쯤 무너졌지만 그래도 비를 피하기엔 충분합니다. 순애는 폐가 구석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걔는 순애 옆에 누워 몸을 바짝 붙입니다. 따뜻합니다. 순애는 걔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날 살린 거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밤중 빗소리만 들리는 폐가 안. 순애는 잠깐 눈을 붙였다 뜹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술 취한 목소리. 순애는 긴장합니다. 여기 뭐 있나? 들어가 보자.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순애는 숨을 죽입니다. 걔도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남자 2명이 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 불빛이 폐가 안을 비춥니다. 여기 할머니 1명 있네. 뭐야,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순애는 몸을 움츠립니다. 남자들의 얼굴은 험악합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할머니, 돈 있어요? 한 남자가 순애에게 손을 뻗습니다. 순애는 소리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걔가 벌떡 일어나 남자들을 향해 사납게 짖습니다. 으르르, 컹컹. 걔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뭐야, 개 한 마리. 남자들이 당황합니다. 걔는 이빨을 드러내며 계속 짖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로 남자들 앞을 막아섭니다. 남자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아, 됐어. 그냥 가자. 걔한테 물리면 안 되잖아. 남자들은 서둘러 폐가를 나갑니다. 걔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짖으며 지켜봅니다.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걔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야, 내가 또 날 지켜줬구나. 넌 정말 기특하다. 순애는 걔를 꼭 안으며 흐느낍니다. 걔는 순애의 눈물을 핥아줍니다. 순애는 이 개가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밤이 지나갑니다. 동이 틉니다. 폐가에 깨진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순애는 개의 체온에 기대어 밤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립니다. 개는 순애가 깨어나자 꼬리를 흔들며 일어섭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순애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순애의 손길에 눈을 가늘게 뜹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발목이 아프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젖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구나. 순애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낮에 보니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저 멀리 포장도로가 보입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걔는 순애 옆을 따라 걷습니다. 마치 순애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듯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경찰차입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순애를 발견하고 차를 세웁니다.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립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경찰관에게 어젯밤 일을 설명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길을 잃었다는 것, 밤새 폐가에서 지냈다는 것. 경찰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듣습니다. 할머니, 크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 먼저 가보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만 보내줘.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순애를 차에 태웁니다. 걔도 함께 태우려 하자 경찰관이 망설입니다. 할머니, 이 개는 할머니 집 개예요? 아니야, 길에서 만났는데 날 지켜줬어.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니?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 같이 가시죠. 걔도 차에 올라탑니다. 순애는 걔를 쓰다듬으며 안심합니다. 경찰차는 순애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달립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순애의 마을입니다. 아이고, 여기다. 여기가 우리 동네야. 경찰차는 순애의 집 앞에 섭니다. 순애는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걔도 따라 내립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 순애 씨. 어젯밤 어디 갔었어요? 집에 불이 안 켜져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길을 잃어서 밤새 고생했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순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개를 발견합니다. 어머, 저 개는 뭐예요? 설마 키우려고요? 이 애가 날 지켜줬어요. 밤새 내 곁에 있어줬고 위험할 때도 날 구해줬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니, 순애 씨. 떠돌이 개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저 개 주인도 모르잖아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그럼 더 안 되죠. 떠돌이 개는 병균도 많고 위험해요. 마을에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잖아요. 순애는 당황합니다. 개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개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데요. 이 애는 착해요. 절대 사람들한테 해 끼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순애는 개를 바라봅니다. 개는 순애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순애는 개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렴, 얘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개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애는 개에게 물과 밥을 줍니다. 개는 허겁지겁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순애는 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응.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순애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 대여섯 명이 순애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순애 씨, 나와보세요. 순애는 문을 엽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순애 씨, 들었어요. 떠돌이 개를 집에 들였다면서요? 네, 이 애가 날 구해줬어요. 착한 애예요. 마을 이장이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도 안 돼요. 떠돌이 개는 광견병이나 다른 병을 옮길 수 있어요. 마을에 아이들도 많은데 위험하잖아요. 이 애는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검사라도 받았어요? 순애는 말문이 막힙니다.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발 이 애를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이 애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한 아주머니가 나섭니다. 순애 씨, 우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죠. 보건소에 신고해서
저 개를 데려가게 해야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애는 소리칩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순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랍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개를 끌어안습니다. 이 아이는 날 지켜준 은인이에요. 밤새 내 곁을 지켜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도 날 구해줬어요. 이 애를 데려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마을 이장은 난처한 표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침묵합니다. 순애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을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순애 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보건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해요. 건강하다는 게 확인되면 키우는 걸 허락할게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 제대로 관리하셔야 해요. 예방접종도 마치고 목줄도 채워야 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개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집니다. 순애는 개를 꼭 안으며 속삭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날 지켜준 것처럼. 밤이 깊어갑니다. 순애는 개와 함께 방에 누웁니다. 개는 순애 곁에서 편안하게 잠듭니다. 순애는 개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개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친근한 걸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마을 이장의 약속대로 개를 보건소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개는 건강했고 예방접종도 모두 마쳤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애는 개를 부릅니다. 너는 날 복되게 해줬으니까 복실이라고 부를게. 어째? 개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복실이가 온 뒤로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복실이가 옆에 누워있고 밥을 먹을 때도 복실이가 곁을 지킵니다. 순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복실아, 산책 갈까? 순애는 복실이에게 목줄을 채웁니다. 복실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듭니다. 둘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합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합니다. 처음엔 복실이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진 듯 합니다. 순애 씨, 개가 참 얌전하네요. 그렇죠? 복실이는 착해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복실이는 아이들이 다가와도 얌전히 앉아있고 다른 개들이 지나가도 짖지 않습니다. 순애는 복실이가 이렇게 영리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마루에 앉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아들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복실이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들도 개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립니다.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어머, 내가 왔니?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쉰둘의 나이지만 피곤해 지쳐 보입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다릅니다. 며느리는 복실이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어머니, 개를 키우세요? 응, 이 애가 날 도와줘서 데려왔단다. 며느리는 복실이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물러섭니다. 저리 가. 개털 날리잖아. 순애는 당황하며 복실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며느리는 마루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아직도 혼자 이렇게 사세요? 그래, 혼자 살지. 너도 바쁠 텐데 어쩌다 왔니?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순애는 무슨 서류인지 궁금해합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요양원 안내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순애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요양원 사진과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식사도 제공되고 간호사들도 있고 같이 지낼 어르신들도 많아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순애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난 안 간다. 이 집이 좋아. 며느리는 인내심을 잃은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도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느라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챙기기 힘들다고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너한텐 돈 받는 것도 없잖니. 그래도 명절 때마다 내려와야 하고 걱정도 되고요. 요양원 가시면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며느리는 순애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요양원을 권하는 것입니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돕니다. 너도 힘든 건 아는데 난 이 집에서 살고 싶구나. 남편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아들도 여기서 자랐어. 이 집이 내 전부란다. 며느리는 차갑게 대꾸합니다. 어머니, 감정에 매달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때 복실이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킁킁거립니다.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복실이를 밀쳐냅니다. 이게도 문제예요. 어머니 혼자 개까지 키우면 어떡해요? 개 밥값도 들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잖아요. 복실이는 내가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흔듭니다. 안 돼요. 요양원엔 개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 개는 보내야 해요. 순애는 벌떡 일어섭니다. 안 돼. 복실이는 못 보내. 며느리도 일어서며 맞섭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지, 날 위해서가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합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복실이는 불안한 듯 순애 곁으로 다가갑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며느리는 대문을 나섭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얼굴을 하차주며 위로합니다. 복실아, 난 어떡하니? 널 버리고 갈 순 없는데.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흐느낍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순애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저녁이 되어 순애는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복실이에게 밥을 주고 자신은 국 한 그릇만 먹습니다. 복실이는 순애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괜찮아, 복실아. 엄마는 괜찮아. 순애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복실이를 버리고 가야 하는 걸까요?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아들의 방으로 갑니다. 아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게 아들이 떠나던 날 그대로입니다. 순애는 옷장을 엽니다. 아들의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순애는 옷을 만지작거리며 아들을 떠올립니다. 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순애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엽니다. 아들의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일기장,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 순애는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순애는 상자를 닦으며 열어봅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낡은 지갑, 열쇠고리,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쳐봅니다. 아들의 글씨입니다. 메모들 할 일 목록, 그리고 편지 한 통. 순애는 편지를 집어듭니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뜁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옵니다. 아들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곁에 없을 때일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먼저 가게 돼서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돕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가 외롭게 지내실까봐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순애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진돗개 황구 복실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키우려고 준비했던 개인데 엄마 혼자 계실 때 곁을 지켜줄 거예요. 황구는 정말 착하고 영리해요. 엄마를 잘 지켜줄 거예요. 혹시 제가 없을 때 복실이가 엄마를 찾아간다면 그 애를 받아주세요. 순애는 편지를 움켜쥐며 흐느낍니다. 복실이. 그 이름. 아들이 이미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순애가 우연히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미리 준비해둔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순애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복실아, 너는 우리 아들이 보낸 거였구나.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 아들은 떠나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했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복실이를 준비해둔 것입니다. 순애는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아들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해줬구나.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눈물을 하차주며 곁을 지킵니다. 순애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엄마, 복실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복실이는 엄마의 가족이에요. 제가 엄마 곁에 있지 못해도 복실이가 제 대신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는 말.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으로 갑니다. 복실이도 따라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복실이를 보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애는 영정 앞에 절을 합니다. 복실이도 순애 옆에 앉아 영정을 바라봅니다. 마치 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순애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복실이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키겠다고.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일주일 만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지쳐 보입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맞이하며 차를 내옵니다. 왔니? 차 한 잔 마셔라. 며느리는 차를 받아 마시며 순애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 가시기로 하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흔듭니다. 난 안 간다. 이 집에서 살 거야.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난 혼자가 아니야. 복실이가 있어.
며느리는 복실이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걔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때문에 어머니 인생을 포기하시려고요?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복실이는 그냥 걔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보낸 거야.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걔를 보냈다고요? 순애는 아들의 편지를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줍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편지를 다 읽은 며느리는 입술을 깨뭅니다. 이게 언제 쓴 건데요? 모르겠어. 아마 병상 중에 쓴 것 같아. 아들이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며느리는 편지를 순애에게 돌려줍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며느리는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저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챙기기엔 제 형편이 안 돼요.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너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난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복실이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순애의 손을 뿌리칩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모르세요. 저도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고 생활비 벌고 그러면서도 시댁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애는 당황합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거야. 짐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여기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그게 짐이에요.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며느리는 순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알아서 살 테니까. 넌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섭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니가 무슨 일 생겨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섭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복실이가 다가와 순애의 무릎에 머리를 얹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입니다. 복실아, 이제 정말 너밖에 없구나. 우리 둘이서 살자. 저녁이 되어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복실이도 옆에 앉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며느리가 화났어. 엄마 때문에. 근데 엄마는 복실이를 버릴 수 없어.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미안하구나. 순애는 영정 속 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곁을 지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조용히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와 며느리가 다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하지만 가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침마다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순애는 두꺼운 옷을 입고 복실이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들판에는 추수가 끝난 벼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복실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순애를 즐겁게 합니다. 복실아,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다. 순애는 웃으며 복실이를 부릅니다. 복실이는 순애에게 돌아와 꼬리를 흔듭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아들은 자신이 떠날 걸 알고 있었고 홀로 남을 어머니를 위해 복실이를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방입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먼지가 날리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애는 아들의 책상을 닦고 책들을 정리합니다. 책장 사이에서 또 다른 노트가 발견됩니다. 순애는 노트를 펼쳐봅니다. 아들의 일기장입니다. 순애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쓴 글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후 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순애는 눈물이 핑 돕니다.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순애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엄마를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 엄마가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오늘 친구 소개로 개 한 마리를 보러 갔다. 진돗개 황구였는데 눈빛이 참 착했다. 이름을 복실이라고 지었다. 엄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의미로. 친구한테 부탁했다. 내가 떠나면 복실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순애는 일기장을 덮으며 흐느낍니다.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순애를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복실아, 우리 아들이 정말 착했지. 마지막까지 엄마 걱정만 했어.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웁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들의 사랑, 그리고 복실이에 대한 감사.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마을 이장이 공지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복실이는 이미 등록도 했고 예방접종도 마쳤지만 불안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순애를 보며 말합니다. 순애 씨, 복실이는 괜찮겠죠? 등록했잖아요. 응, 등록했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순애는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복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복실이를 꼭 안아줍니다. 복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며칠 후 마을에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떠돌이 개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답답한지 현관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안 돼, 복실아.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해.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놀라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이웃집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습니다. 아이 옆에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짖으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애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얘야, 괜찮니? 순애가 다가가자 떠돌이 개가 순애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순애는 아이를 보호하려 하지만 개가 공격적입니다. 그 순간 집 안에 있던 복실이가 현관문을 밀고 뛰쳐나옵니다. 복실이는 떠돌이 개를 향해 짖으며 달려듭니다. 두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합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불러보지만 복실이는 아이와 순애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떠돌이 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복실이는 순애에게 돌아와 꼬리를 흔듭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안도합니다. 복실아, 고맙다.
내가 우릴 지켜줬구나. 이웃집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확인합니다. 아이는 다친 데는 없지만 놀란 듯 울고 있습니다. 이웃집 엄마는 순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순애 씨, 감사합니다. 복실이가 우리 애를 구해줬네요. 다행이야.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복실이가 아이를 구한 이야기가 퍼집니다. 사람들은 복실이를 칭찬합니다. 처음 복실이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마워합니다. 복실이가 참 착하네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구만. 마을 이장도 다가와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순애 씨, 복실이를 잘 키우셨어요. 이런 개라면 마을에 있어도 좋겠어요. 순애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뿌듯합니다. 복실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합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실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를 보냈을 때부터 알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라는 걸. 그날 저녁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복실이도 옆에 앉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복실이가 오늘 아이를 구했어. 내가 보낸 복실이가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어. 고맙다, 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남겨줘서. 순애는 영정 앞에서 복실이와 함께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집안은 따뜻합니다. 순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복실이가 있으니까요. 복실이가 아이를 구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와 복실이를 다르게 대합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복실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순애는 이런 변화가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합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길은 아름답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으며 복실이와 대화합니다. 복실아, 날씨가 참 좋지? 우리 아들도 이런 날 산책하는 걸 좋아했는데. 복실이는 순애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갑니다.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순애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순애를 봅니다. 순애 씨, 잘 왔어요. 마침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순애를 부릅니다. 순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애 씨,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밤에 빈집을 털거나 하는 것 같아요. 순애는 놀랍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도둑이라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마을 자율 방범대를 만들려고 해요. 밤에 순찰을 돌면서 마을을 지키자는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애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밤에 순찰을 돈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마을 이장도 고민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말합니다. 순애 씨, 복실이를 데리고 순찰 도는 건 어때요? 걔가 있으면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봅니다. 순애는 당황합니다. 제가요? 복실이랑 순찰을 돌라고요? 네, 복실이가 워낙 영리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아이를 구했고요. 복실이가 있으면 도둑들도 겁먹을 거예요. 순애는 망설입니다. 밤에 순찰을 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꼬리를 흔듭니다. 그날 밤부터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마을을 순찰합니다. 손전등을 들고 복실이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마을을 돕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복실이가 곁에 있어 든든합니다. 복실이는 주변을 경계하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복실아,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줘. 순애는 복실이에게 말합니다. 복실이는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며칠 동안 순찰을 돌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순애와 복실이가 마을 끝자락을 순찰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복실이가 멈춰 섭니다. 귀를 세우고 어딘가를 주시합니다. 순애도 긴장합니다. 복실아, 뭐가 있니? 복실이는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순애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춥니다. 저 멀리 빈집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도둑일까요?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합니다. 컹컹. 큰 소리입니다. 빈집 쪽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요? 나와요. 빈집에서 두 남자가 뛰쳐나옵니다. 도둑들입니다. 순애는 놀라지만 복실이가 앞장서서 남자들을 향해 짖습니다. 남자들은 복실이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이런, 개가 있네. 빨리 도망가. 남자들이 달아나려 하지만 복실이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순애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복실이는 남자들을 계속 쫓으며 짖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마을 어귀에서 멈춰 섭니다. 복실이가 앞을 막고 서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치워.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순애도 뒤따라 도착합니다. 숨이 차지만 복실이를 응원합니다. 복실아, 잘했어. 놓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이 남자들을 체포합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복실이는 순애에게 돌아와 꼬리를 흔듭니다. 복실아, 내가 또 우리 마을을 지켜줬구나. 경찰관이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요즘 이 지역에서 빈집을 터는 도둑들이었어요. 할머니와 개 덕분에 잡았네요. 다행이에요. 복실이가 알아챘어요. 경찰관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칭찬합니다. 정말 영리한 개네요. 훈련받은 개 같아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순애와 복실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순애의 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해요. 복실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순애와 복실이를 칭찬합니다. 순애는 쑥스럽지만 기쁩니다. 복실이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합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에 섭니다. 어제 순애 씨와 복실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줬습니다. 도둑을 잡고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복실이를 우리가 처음엔 몰아내려 했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마을 이장이 계속 말합니다. 앞으로 복실이는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모두 복실이를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돕니다. 복실이를 지켜낸 것,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회관에서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순애 씨, 며느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순애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화해할 거예요.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얘야, 복실이가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내가 보낸 복실이가
우릴 모두 지켜주고 있어. 고맙다, 얘야. 순애는 영정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복실이는 순애 옆에 앉아 곁을 지킵니다. 복실이가 마을의 영웅이 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순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김장을 준비합니다. 마당에 배추를 펼쳐놓고 소금물에 절입니다. 복실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와 김장을 도와줍니다. 순애 씨, 올해는 배추가 잘 나왔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배추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실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실이를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합니다. 복실이가 정말 착하네요. 순애 씨가 복 받으셨어요. 순애는 웃으며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순애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저녁 무렵 순애는 집안을 정리합니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문을 엽니다.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왔니?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입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오렴. 순애는 며느리를 안으로 들입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습니다. 순애는 차를 끓여 며느리에게 건넵니다. 며느리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드렸죠. 그런데 전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느라 너무 지쳐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까지 챙기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알아, 다 알아. 너도 힘들었겠지. 며느리는 흐느끼며 계속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 떠나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집세도 밀렸어요. 애는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끌어안습니다. 그래, 울어라. 마음껏 울어. 며느리는 순애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며느리 곁에 앉습니다. 며느리는 복실이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남편이 남긴 거라니 이제야 이해가 돼요. 남편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는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복실이는 며느리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꼬리를 흔듭니다. 며느리는 복실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그땐 내가 너를 몰라봤어. 순애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밥을 끓입니다. 며느리는 국밥을 받아 먹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며느리는 국밥을 먹으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구나. 순애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밥을 먹고 난 며느리는 조금 기운을 차립니다. 순애는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손주는 어떻게 됐니? 잘 지내고 있니?
애는 친구 집에 잠깐 맡겼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요. 순애는 손주가 걱정됩니다. 그럼 애를 데려와. 여기서 같이 지내자. 며느리는 놀라며 순애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정말요? 저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가족이잖니. 힘들 땐 가족끼리 도와야지. 며느리는 순애를 끌어안으며 웁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토닥입니다. 비록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순애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너무 반갑습니다. 손주는 복실이를 보고 눈을 반짝입니다. 와, 강아지다.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라고 한단다. 손주는 복실이에게 달려가 껴안습니다. 복실이는 손주를 반기며 꼬리를 흔듭니다. 손주와 복실이는 금세 친해집니다. 할머니, 저도 복실이랑 놀아도 돼요? 그럼 복실이가 좋아할 거야. 손주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순애와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며느리는 시골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합니다. 순애는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를 응원합니다. 천천히 해. 조금씩 나아질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애의 따뜻한 말이 며느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느 저녁 순애는 며느리, 손주와 함께 아들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앉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며느리랑 손주가 왔어.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됐어. 내가 남겨준 복실이 덕분이야. 고맙다, 얘야. 손주가 아들의 사진을 보며 묻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복실이를 보냈어요? 그래, 내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 복실이를 보냈단다. 손주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복실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복실이는 손주의 얼굴을 하차줍니다. 며느리도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복실아, 미안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순애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합니다.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감돕니다. 아들이 떠난 후 텅 비었던 집이 다시 채워집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복실이의 짖는 소리. 그날 밤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마루에 앉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을 생각합니다. 얘야,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내가 남겨준 복실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았어. 복실이는 정말 복을 가져다 줬어. 고맙다, 얘야. 내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해줘서. 복실이는 순애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입니다. 복실아,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가족들이랑 함께. 복실이는 순애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겨 있습니다. 순애도 복실이를 안은 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치 아들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는 며느리와 손주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순애의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복실이의 충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얘야, 편히 쉬어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엄마는 행복해.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